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8년 전에 뉴스파이터 오프닝 멘트를 다시 하겠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를 택했고 우리는 트럼프 아메리카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대비는커녕 축하 전화 걸 사람이나 있나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8년 전 뉴스파이터 오프닝 멘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취임한 트럼프가 속으로 왜 내가 대통령이 될 때마다 한국은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나? 라고 생각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가 파병 사실을 모른다. 아니 저 어머니한테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찌된 일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나.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2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서 이중 북한군 병사를 신문을 했고 그 네.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요. 지금 보신 말씀 들으신 그 내용이 바로 이때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어허. 이 북한군 병사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 네네. 이제도 말했다시피 우크라이나 사람이 싸우는 거 토모르면서 전쟁할 때까지도 우리가 마초기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А ваша мати знає, де ви перебуваєте? 벌써 А скільки вам було років, коли ви прийшли на службу? 얘기가 없어요. А щось про Південну Корею ви знали? А що ви знали? 우리 나라 파이어 서유 얼마 세상에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란 인간 자체는 정말 밉고 정말 죽도록 싫은데 저 북한군 병사,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저 북한군 병사는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세상에. 2005년생으로 이제가 20살이 된 영상 속의 북한군 병사 17살의 군복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선박을 타고 러시아로 왔고 이후에는 열차에 탑승해 육로로 이동했다고 설명하는데 자신은 적이 누군지도 몰랐고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법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군 포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영토 이동과 훈련, 정보 차단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이 이 전쟁에 가담한 사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2,000명이고 이달 9일 기준 사상자는 4,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어머나. 주장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미국의 한 전쟁연구소 오는 4월 중순이면 12,000명 규모의 전체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북한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됐다는 북한군들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지금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도 않지만 지금 영상들 보세요. 속속 이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가 신문을 받는 영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영상마저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는다. 김정은이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는다. 저 북한군 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금 얼굴 쪽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잖아요. 아마 그 부상의 여파 탓인지 발음이 어눌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희미하게나마 전예현 평론가님, 푸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푸찐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북한식으로 뿌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질문은 김정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답은 뿌찐이 잘못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체포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포로 신분이라 있다가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이 한 것을 북한에서 또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북에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을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굉장히 복잡한 심정에서 저런 말 한 것으로 추정이 될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이 2명 정도 생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보셨던 영상과 이제 금방 있었던 영상의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요. 푸틴이라는 사람도 저 대국, 러시아란 대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셨을 거예요. 북한군 병사들은요. 허허 벌판에 숨을 데도 없는 허허 벌판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른바 총알바지로 내몰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여기저기 혼비백산 도망가는 영상 그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 전선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북한군이 거의 전멸 위기에 있다. 거의 괴멸 위기에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편지 한 통이 공개됐다면서 뭡니까 이게? 네, 우크라이나군이요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소지품을 좀 발견을 한 겁니다. 네. 그 소지품 가운데 김정은이 쓴 듯한 편지가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일단 그 중에는 소지품 중에는 러시아 수거짐이나 개인 수첩 같은 것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저 편지를 갖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편지 내용을 보시면요, 해외 작전 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대 장병, 군관, 병사들 한 편지인데요.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2025년을 맞이하면서 동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축하 인사 뭘 보낸다. 축하해요? 뭘 새해를 축하해? 축하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아마 부모, 처자, 형제들이 몹시 그리울 것이다 라면서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주시오 라면서도 용기 백배하여 싸워주길 바라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돼 있고요. 네. 그 밑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제 사인 같지는 않고요. 이름이 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요, 이 편지와 관련해서 북한군이 이제 임무 수행하면서 저런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건 저걸로 인해서 충성심 또 애국심이 좀 고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보다도 확실히 동기부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이 수천 명 정도로 된다고 지금 미국 언론도 그렇고 지금 언론들이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박주미 여사님, 김정은의 저 편지가 수천 통을 자기가 직접 쓴 거야? 아니면 한 장 쓴 다음에 이른바 복사 쫙 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편지가 진짜 김정은이 쓴 편지가 맞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손편지를 처음 공개했던 워싱턴 포스트는 이 평양에서 군인들에게 직접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휘관이 대독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개별 병사가 받아 적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 보이는 게요. 네. 이 손편지에 나와 있는 김정은이라는 이 필체를 보면 이전에 북한 매체에서 공개했던 김정은의 필체와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자필 편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거군요, 있네. 네, 사실 서명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필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자필 편지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우리 통일부에 대해서는 이 해당 편지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북한이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공식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저 편지를 쓴 날짜가 12월 31일이 맞다고 해봐요. 가정해봐요. 100번 양보해서. 아니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북한군이 한 명도 전사하지 않고 내내 건강하고 쌩쌩하고 전투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새해를 무슨 축하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편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격려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은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북한 당국이 파견 급여에 대해서 약속도 없이
영웅 대접을 해주겠다. 이런 말만 사실 허울 뿐인 약속만 하고선 사지로 내몰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한 북한 당국이 러 파병군의 생포 보세요. 이전에 저렇게 포탄 쏟아지는데 북한걸 참호해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그 드론 공격이나 이 포탄 공격에 대해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북한 병사들을 대포밥이라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써서 얘기하기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러 파병군의 생포 이전, 자폭, 자결을 강요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편지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는 내용을 적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이 사지에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방과의 분쟁에 대비해서 전쟁 경험을 쌓을 기회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저 경험 없는 병사들은 저곳에서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영상을 저 파병한 부모들이 만약에 북한에 있는 부모들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못 볼 거예요. 못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만약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진짜 생떼 같은 자식을 아무 이유도 없이 파병 당하는 걸 진짜 뒤늦게 알고 나서 파병 당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 저런 상황에서 아들의 죽음을 나중에 싸늘한 죽음이라도 진짜 맞이한다면 얼마나 한이 맺힐까 통곡할 거 아니에요.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틈만 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북한이 정상 국가인 것처럼 한다는데 저 행태가 정상입니까? 정말 우라가 치미는 그런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꿔보겠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거침없이 욕설하는 게 수녀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 수녀가 송혜교 씨라는 건 더더욱 놀랍습니다. 이담아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송혜교 씨 최근에 조금씩 다시 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뭐 드라마는 그래도 꾸준히 나왔지만 정말 오랜만에 무려 11년 만에 우리나라 영화 스크린에 이제 나타난 건데요. 바로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오늘 시사회 겸 기자간담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허. 오늘 포착된 송혜교 씨 뭐 예쁘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또 게다가 이제 송혜교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귀걸이라든지 네.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허. 송혜교 씨야 뭐 지금 900만 원대 귀걸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뭐 네. 900원짜리 귀걸이 해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명품 진심이세요? 귀걸이다. 명품 시계다 하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혜교 씨가요.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못 본 송혜교의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수녀라고. 를 하나님께 부여받으시고 수녀가 무슨? 참 말씀 짜증나게 하시네. 이번 구마의 원칙은 단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오, 뭔가 지금 분위기가 뭔가 오싹 섬뜩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근데 안지용 기자님, 검은 수녀들이란 영화 제목을 제가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검은 사제들 뭐 그런 걸 막 떠올랐는데요. 맞습니다. 검은 사제들 오컬트물이었죠. 그 영화를 연출했던 장재현 감독이 작년에는 파묘로 또 오컬트 열풍을 일으켰는데 그 검은 사제들의 후속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사제가 아니라 수녀들이 주인공인데 네. 극중에서 송혜교 씨는 이 악령의 씌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금기된 의식을 치르는 구마 수녀 역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수녀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욕설을 내뱉는다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영화를 전 어제 보고 왔는데 네. 흡연은 하는 좋겠다. 맨날 영화 보고 다니는데. 네. 근데 이걸 또 이제 기사로 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 그럼 안 좋겠다. 네네. 네, 그래서 극중에 정말 흡연을 하는 모습까지
그동안 송혜교 씨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그동안의 송혜교 씨 하면은 로코퀸,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이 작품에서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실 얼굴이 예뻐 보이고 밝아 보이기 위해서 반사판이라는 걸 쓰거든요. 여기 앞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빛이 더 얼굴을 환하게 맞춰주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전혀 쓰지 않고 정말 배역 자체에만 집중했는데 그 이유를 송혜교 씨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여배우로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이제 나도 40대가 됐고 작품에서 얼굴로 승부 볼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품 안에서는 분명 외모에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어제 그 시사회 후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전히 송혜교 씨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얼굴로 승부 볼 나이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영상 하나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밟을 수 있는 힘과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으신 위대한 천상의 여왕, 천사들의 모시며 겸손하게 자다가 눈 뜨자마자 읊어보고 입 닫자마자 또 읊어보고 샤워하면서 또 읊어보고 밥 먹고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읊어보고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 갑자기 그냥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아니 화장실 가서 이 닦다가 기도문증 또 식사하다가 하면 주변 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짜. 예, 주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나 송혜교 씨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역할을 소화해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송혜교 씨가 데뷔가 29년 차라고 그래요? 하는데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때문일까요? 최근에 굉장히 소탈하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송혜교 씨 모습을 봤는데 너무 털털하고 아까 이런 했잖아요. 이제 얼굴로 승부 볼 나이는 아니요라는 제가 듣기 약간 망언에 가까운 이런 좀 재미있는 네네.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본인이 막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모습도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네, 송혜교 씨가 와 진짜 저 얼굴 각도 보세요. 대박 사건. 네네네. 너무 멋있죠. 근데 사실 이제 아. 오컬트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좀 으스스하고 이런 분위기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송혜교 씨가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본다고 뭔데요?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댓글을 잘 안 본다고 해요. 네. 댓글 읽다 보면 왜 대중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나쁜 글도 읽게 되면 중심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댓글을 잘 안 본다 이러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인데 네. 송혜교 씨 하면 순풍산부인과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귀엽고 철없는 역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건 재밌는데 본인이 지금 보니까 옷하고 패션이 너무 당시에 이상하더라. 네. 차마 못 보겠다. 이런 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증 생기는 게 댓글을 왜 안 본다는 거예요? 안지훈 기자님 댓글 뒤에다 언니 너무 예뻐요 이런 댓글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악플이라는 거는 정확한 논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누군가를 공격하는 글들인데 사람 심리상 10개의 글 중에 9개가 좋고 하나가 악플이면 그 하나만 기억에 남거든요. 세상에. 이미 송혜교 씨는 그걸 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송혜교 씨가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편해진 모습을 보이는 게 한 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여자로서 배우로서 힘든 경험도 있었다. 인생 공부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러 루머에 대해서 본인의 솔직한 신경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생활 부분이고 루머는 루머일 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송혜교 씨가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면서 그를 둘러싼 미담이 계속 파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건데요? 예를 들면은 한국 알림 지킴이라고 알려진 서경덕 교수가 있는데 네. 서경덕 교수와 함께 지금 14년째 계속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또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미쓰비시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네. 이곳이 전범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곳이 송혜교 씨에게 CF 출연 제안을 했는데 전범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본인이 그거를 거절했던 이라고 알려지기도 이른바 했었고요. 개념 연예인이 또 됐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고 네. 조금은 대중에게 멀어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의 미담이 있었습니다. 뭔데 바로 또? 송혜교 씨의 스타일리스트가 본인의 어머니의 치료비로 쓰라면서 과거 송혜교 씨가 거액을 보내줬던 사실을 뒤늦게
고백을 한 거죠. 스타일리스트 분에게 거액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송혜교 씨가? 네,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어머나. 본인이 직접 보내면 또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주변을 통해서 몰래 보내줬는데 최근에 여러 미담이 나오면서 스타일리스트가 이 사실도 뒤늦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혹시 그런 미담 뭐 파도 나오는 미담도 좋지만 혹시 시청자분들과 또는 송혜교 씨 팬분들은 네.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 안 들리나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허. 사실 대한민국의 송혜교 시대는 톱스타 정도 중에서 그렇게 공개 연애를 많이 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송혜교 씨가 감추는 스타일이 별로 아니거든요. 네. 아마 저희가 막 열심히 취재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미모가 드러나듯이 자연스럽게 또 그 만남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취임한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주 그냥 춤도 추면서 등장하고 자신의 취임을 그냥 아주 기쁨을 만끽했는데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Donald John Trump.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춤 쉽게 춰요. 그냥 딱 이렇게만 춰요. 이렇게만. 그런데 저 노래로도 뭐 챌린지도 많이 하는데 저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아니 근데 저 노래를 그러면 백악관 측에서 행사를 준비한 측에서 고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거예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네. 이 노래의 별칭이 트럼프송이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시기마다 이 노래를 굉장히 애정하면서 상징곡처럼 들고 나왔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에 걸렸다가 당시 업무에 복귀를 할 때도 이 노래를 틀었었거든요. 유세장에서 YMCA를 틀었고 또 본인이 말하자면 이제 고별 대통령직을 마치고 이듬해 1월 물러날 때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고별 행사에서 YMCA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른 빌리지 피플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노래인데 이걸 트럼프송이라고. 빌리지 피플이란 그룹이에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 디스코로 유명했던 그룹인데 네. 하지만 빌리지 피플 요즘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노래가 다시 유행하면서 빌보드 1위에 오르는 역주행을 펼쳤다고 하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두 번의 무대가 열렸는데 초청 가수로 공연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빌리지 피플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노래 좀 빌리지.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아재개가 한번 해봤고. 어쨌든 저 노래에 맞춰 춤도 추는 트럼프 대통령, 47대 대통령 정말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 보였는데 저 실내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지금 미국에 엄청난 혹한이 불어닥쳐가지고. 그런데 그럼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담 아나운서 막 기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다 춤췄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승리 집회에서는 아마 다들 뭐 신나게 트럼프 춤을 했겠죠. 근데 취임식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 물론 취임식 자체에서 뭐 굉장히 뭐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기립박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네. 전직 대통령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것 아. 같습니다. 트럼프 바로 뒤에 위치했던 뭐 바이든 전 대통령 부부라든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도 그랬고요. 오바마 부시 전 대통령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라면서 이렇게 딱 외쳤을 때 네. 바이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웃는 모습을 살짝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어허. 가볍게 웃었다고 하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힐러리 이제 전 국무장관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즐겁게 웃는 게 아니라 약간 비웃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살짝 웃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장 신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네. 뭐 꽃길이 예약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뭐 내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성을 언급했을 때 저렇게 엄지척하면서 와. 굉장히 자기 사업 좋아하는 살판 모습. 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환하게 웃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바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입니다. 네. 이제 18살 됐다고 하는데요. 왜 정말 자기 이름 안 불러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왜 무표정이에요?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아버지 지금 취임하는데. 박수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근엄하게 치고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대조를 이뤘는데요. 이게 아빠가 대통령이 다시 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직장 생활하듯이 그냥 와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옆에 언뜻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서 있는 그런 것 같은. 마이클 잭슨이 지금 고인인데 어떻게 마이클 잭슨 같은데요 복장이. 네. 네. 트럼프 대통령만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게 아니죠.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함께 돌아왔고 네.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영부인 멜라니아 아 트럼프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영부인들은 그 패션이 많은 언론의 그 입방에 오르기도 하는데 완전 눈길 끄는데요 진짜.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와 실크 울 치마를 입었는데 그것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챙이 넓은 모자였습니다. 와. 눈 아래까지 얼굴의 그 절반을 가릴 정도인데 이야. 저 모습을 보고서는 외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일간지는 장례식에 참석한 마피아 부인이나 아이고. 이름 없는 종교 집단의 고위 성직자 아이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몇몇 누리꾼들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잭슨 같다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송구하긴 하지만 지금도 저 모습 보니까 뜬뜬딴딴뜬뜬 마이클 잭슨 그 음악이 막 떠오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 모자 때문에 챙이 넓잖아요. 저 모자 때문에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들이 보통 이렇게 공식 행사에서 배우자와의 애정을 과시하는 좀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의 볼에 살짝 이렇게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아까 동영상을 보시면 이 넓은 모자에 때문에. 챙에 맞춰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모습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금 모습이네요. 보죠? 네. 결국 볼에 못 닿았다는 거 아니에요 입술이? 아이고 네. 아이고 저 챙 혹시 의도된 걸까요?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어쨌든 저 모자 챙 때문에 서로 지금 머쓱한 지금 웃음만 짓고 있는데 저런 아이고 저 보세요 눈도 지금 눈 찌를 뻔했어요 지금. 어쨌든. 기분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백악관에. 그런데 이번 멜라니아 여사의 옷차림이 계속 주목을 받는 거는 사실 8년 전 2017년 취임식 때 입었던 옷과는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이 미국의 대표 디자이너로 여겨지는 이 랄프 로렐의 이 하늘색 수트를 입었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진짜. 그 당시에는 사실 비교적 좀 밝은 분위기였죠. 근데 이번에는 워낙 어두운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은 이 멜라니아 여사가 정치 무대에 등장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방어적인 이미지를 좀 추구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 퍼스트 레이디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멜라니아 여사는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데 아무래도 퍼스트 레이디로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찌 됐든 미국의 영부인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세계적으로 대체 저 옷이 어느 브랜드의 옷이냐, 어느 디자이너의 옷이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전날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입었던 옷은요, 이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신의 디자이너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진 디자이너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 옷을 입고 나서 이미 다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대박 뜨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패션지에서는 이 독립적인 신의 미국 기업을 띄울 수 있는 이 미국 영부인의 파워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의 팬분들이 아우성에 우리 박성배 변호사 분명 아까 나왔는데 왜 한 번도 질문을 안 줘요?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저 취임식에서 저 의상 멜라니아 여사 말고도 색다른 어떤 독특한 의상으로 눈길을 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취임식에 한 남성이 후드티,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해서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주인공은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 존 패터먼 의원인데 취임 제지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래갖고는? 최근 트럼프 당시 당선인의 초청을 받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전현직 정치인들, 기업 수장들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인데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신장이 2m가 넘는 패터먼 의원, 평소에도 편안한 복장으로 업무를 보기로 유명한 인물인데 그래요? 공식 석상에도 비슷한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어머, 진짜네요. 상당수 어머머. 정치 행사에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후드티를 입고 참석하곤 하는데 네. 그런데 이날은 몹시 추운 날이잖아요. 네.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하. 미국 일간지 이 패터먼의 옷차림을 이번 취임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런 복장에도 출입제지 안 당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를 또 그런 거를 또 역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과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국내로 와볼게요. 어제자로 창당 1주년 생일을 맞이한 개혁신당이라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의 모습 어제 열렸는데 와 진짜 정말 이런 상황이 빚을 줄 생일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왜 이래요?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아니 힘으로 밀어온 거니까. 시회의장 왜 내가 무슨 거야? 내가 사무총장이야. 내 사무총장이야. 뭘 보고? 가만히 계세요. 되고 나서 들어갈게요. 나 보고를 일단 하고 잠깐만. 업무방해입니다. 지금 물어보러. 업무방해 나오세요. 기다려요. 결정 날 때까지. 잠깐만요. 손가락 칠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시니까. 나오세요. 연구 많이 하셨네 전부 다. 당원들의 총의가 담긴 이런 요청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위원장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당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 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개혁신당이 더 나아지기 위해 저희가 겪는 이 성장통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참. 자, 이게 지금 보시면서도 이거 무슨 상황이지 하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 개혁신당 1주년이었습니다. 네. 축하를 해야 될 날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일단 아까 보신 저 서류가 들어있는 수레가요. 네. 저 어떤 서류냐면 당원 소환제 요청서가 들어있고 임시 전당대회 소집 요구서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앞두고 일부 당직자들이 그걸 갖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걸 허은하 대표 측이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데요. 네. 결국은 문서를 당원 소환제 요청서가 뭔지 이담아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시청자분들 설명해 드리고 얘기 넘어갈까요? 해보세요. 네,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허은하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요구와 관련해서 당원 소환제 요청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시 전당대회 소집 요구서까지 다 들어있는 거고요. 저게 한 16,000여 장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저걸 갖고 최고위원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저걸 못 갖고 들어오게 허 대표 측에서 막은 겁니다. 결국은 저게 반입이 됐고 그런 후에 회의를 시작한 건데요. 네. 이번에 회의 후에요. 또 당원 소환제 관련 서류를 다시 가져가려는 당직자와
또 허 대표 측과 또 한 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놔주세요. 놔주세요. 지금 증거 인멸입니다. 증거 인멸. 접수를 아직 안 했잖아. 증거 인멸. 입 닫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보여준 거랍니다. 보여준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거. 손대지 마. 보여준 거라잖아요. 보여준 거라잖아요. 보여준 거라잖아요. 빨리. 119 불러. 119 불러. 나도 다쳤어. 119 불러.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일단은 심각한 상황인 것은 직감할 수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지금 119를 불러라. 아마 지금 뭐 이 물리적 몸싸움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다치신 분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뭐 증거 인멸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뭔 증거 인멸인지 또 그 부분도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뭐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 밀고 밀치면서 이제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뭐 다친 것처럼 해서 이제 119를 불러달라 이런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건요. 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보이는 이 서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소환제 서류입니다. 그리고 또 임시 전당대 소집 요구서인데요. 이게 최고위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아까 들어갔고 그다음에 최고위가 끝나고 나서 당직자는 이걸 다시 가져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말린 게 대변인 측이고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자체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걸 두고 서로 지금 이렇게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참 저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요. 지금 원내 의석이 3석인 개혁신당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상황까지는 어제 상황이었고 그럼 오늘은 조용했을까요? 오늘 상황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원 소환 요청서에 기재된 당대표 허은하의 소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직자 임면 과정의 당원 당규 위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통제, 당 조직을 개인적 홍보의 수단으로 사유화,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의 잇단 사퇴, 기타 당원들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대표 허은하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하 대표에 대한 개혁신당의 대표예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땅땅땅. 박성배 변호사님, 이 땅땅땅 두드림으로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회 결국 허은하 당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를 결정하면서 당대표 직무 정지도 의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불참한 최고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독단적인 당무 운영 등을 이유로 허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와 직무 정지 안건 각각 의결해서 처리했고 이 순간부터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허은하 대표에게 최고위 회의를 통지했지만 허 대표가 불참했고 당헌에 따라서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의체에서 제척된다고도 설명했는데 그렇지만 허은하 대표 SNS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의 소집 권한은 당대표인 나에게 있다.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제가 단언하기는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개혁신당에 이런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다거나 상황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신 분이 태반일 수도 있어요.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그런 내란 혐의나 탄핵 그게 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 상황을 보면서 전현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 측이 옳으니 어차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다 이준석 대표 측이니까 아니면 허은하 대표 측이 옳으니 그런 걸 지금 시시비비를 시청자분들이 따지기보다는 참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이고 그런 양당 체제 속에서 작은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큰 정당에 비해서 더 빠르게 정치 개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정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개혁 신당입니다. 개혁을 하는 새로운 신당.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에 너무 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개혁신당이 오히려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국민들에게 자꾸 비춰지는 모습은 얼마 전에는 지도부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 오늘은 당직자와 대변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개혁신당이 원내 3석의 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잘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당내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본래 국민들이 창당을 했던 초심으로 들어가서 이 사태를 좀 빠르게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개혁신당 창당 1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 차량 뒷좌에서 발견된 그거 뭐 제목부터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달 25일입니다. 어느 도로 위에서 수상한 차량이 발견됐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용산구의 어느 도로 위입니다. 유난히 천천히 움직이는 흰색 승용차가 보이시죠? 아이고. 잘 보시면 차량 사이드미러도 접은 채 아이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저렇게 중앙선도 아슬아슬 어머머머. 밟으며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도로일 때는 혼란을 빚게 됐고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차량 지금 보이시죠? 경찰이 앞을 가로막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자, 이때 빠르게 차 문을 열고 확인에 나선 경찰. 그런데 운전자 상태를 보고 놀라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근데 운전자 상태가 어땠길래 근데 CCTV에 찍힌 차량 상태로 봐서는 조금 서행하고 옆유리가 접혀 있는 거 말고는 크게 무슨 사고를 일으킨 건 아니어서 왜 그랬을까 뭔가 갸우뚱하긴 한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한 것처럼 차량이 막 흔들거리는 차량이 있다. 막 주행도 막 정상적으로 안 하고 멈췄다가 섰다가 가운데 차선에 또 있다가 그거를 반복하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저희도 나갔는데 운전자 상태를 딱 보니까 구토 흔적이 있고 눈이 엄청 충혈돼 있고 횡설수설하고 막 언동도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다이아몬드를 그리면서 운전이 서 있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머나 역시나 문을 딱 열었더니 운전자 상태가 지금 들으셨죠? 이단 아나운서 눈이 충혈 그리고 차 안에 죄송해요. 구토 운전 딱 음주운전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밖에서 봐도 그렇고 안에서 봐도 그렇고 둘 다 음주운전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지난달 25일 오전 8시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1차선 도로에서요. 사이드미러 접은 채 굉장히 위태롭게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저렇게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고요. 어머나. 저것 때문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그랬겠네요. 했다고 해요. 저기 도로도 좁은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고 신고가 들어왔고 그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 충혈돼 있죠. 말투 어눌하죠. 구토 흔적 있죠. 이게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의심되는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측정을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잘못했겠죠. 한 번 더 해야죠. 다시 했겠죠. 어머나!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저 상황인데 술을 안 마셨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구토 운전까지 또 충혈됐다는데. 저는 처음에 제 영상을 봤을 때 혹시 졸음운전인가 싶었는데 졸음운전을 했다면 경찰을 보고 저렇게 도주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차량 안에 구토운전까지 있다 보니 경찰에서 음주 측정,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 계속 운전자에게 추궁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 그런데 약을 웬만큼 먹어서 과연 저런 게 나올까요? 상황을 좀 더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박성배 변호사님 음주 측정 자체로는 음성이 나오다 보니까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저 운전자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재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해 봤더니 또 음성 반응이 나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던 경찰, 네.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서 차량 수색에 나섰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뒷좌석에 놓인 손가방에 네. 의문의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가 발견됩니다. 저게 우울증 약이에요, 그러면? 가루의 정체 역시나 마약 13.7g이었습니다. 네? 270회 투약분이었는데 네? 이후 진행된 마약 정밀 검사 결과 아니나 다를까 남성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경찰은 곧바로 남성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고 지난달 27일 구속됐습니다. 야, 진짜 저 인간 안 잡았으면 지금도 어디선가 저 몹쓸 마약 이 흡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걱정되는 게 정말 우리 사회 깊숙이 이제 마약이 너무너무 깊숙이 침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대한민국 땅에서 반드시 저 마약은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